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는 덱 소개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 덱 소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리버스 령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비트 령사가 아닙니다. 리버스 령사, 그러니까 이제 순수 레벨 3짜리 컨트롤 탈취해오는 그 친구들로 구성이 된 덱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는 제가 이 덱을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뒤쪽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남겨놓은 리플레이를 보시면서 이 덱이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덱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부는 역시 명사 6장입니다. 각 속성당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장이나 먹는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일단은 조금 버겁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의 마술사 에다, 이 친구는 원래 3장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친구기는 해요. 근데 2장만 넣었던 거는 역시 덱 스페이스가 좀 빡빡하다, 그리고 굳이 이제 령사를 주축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친구들로도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에다는 한 장 정도 뺐고요. 일반 소환을 해서 뭐 령사 카드 아무거나 덱에서 들고 오더라도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상대 메인 페이지에 뒤집혔던 령사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덱을 잘 파악하시고서 하나 들고 와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령수레 마스터, 빙의 각성, 빙의 해방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령사 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3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덱에는 빙의 연계가 빠졌습니다. 굳이 빙의 연계를 넣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르고 파괴라는 굉장히 독특한 메리트가 있는 건 좋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령사 카드 애들이 다 뒷면 수비 표시예요. 그래서 앞면으로 나와야지 효과가 발휘되는 연계를 넣기보다는 그냥 다른 카드를 넣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연계는 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보시다시피 부스팅용 카드 혹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법사 시리즈를 하신다면은 역시 이만한 부스팅 카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드라, 그리모, 바테르 이런 식으로 채용을 했는데, 바테르는 2장 정도만 채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리모로도 충분히 서치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루드라가 손에 잡힌다 하더라도 그리모를 버리고 루드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속성을 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링크 령사로도 맞춰줄 수 있고, 마도원장 크로울리를 통해서 그리모라던가 루드라라던가 바테르를 한 장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렇게 각각 채용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천옥의 왕, 이 카드가 이제 거의 뭐 핵심 카드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천옥의 왕 같은 경우는 제 손패에서 이 카드를 공개함으로써 필드에 세트되어 있는 카드들을 효과로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단 말인즉슨 뭐 이제 함정 카드들이 세트가 되어 있어도 상대가 하피의 깃털을 날린다 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막아줄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몬스터로 버틴다라기보다는 마함에 이제 의존도가 좀 더 높은 덱이기 때문에 천옥의 왕은 3장 풀 투입을 시켜줬고요. 가뜩이나 이제 상대 턴에 발휘할 수 있는 함정 카드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상대 턴에 천옥의 왕을 꺼내고 천옥의 왕의 효과를 통해서 덱에서 함정 카드나 마법 카드를 세트한 다음에 제 턴에 사용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순환시킬 수 있게끔 하게끔 천옥의 왕은 3장 풀 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매지션즈 소울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부스팅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흑마술사와 시간꽃의 마녀 플레르드 소시에르를 버리기 위함입니다. 특수 소환이기 때문에 바테르와도 연관이 좋습니다. 바테르가 있고 바테르를 일반 소환해서 루드라를 가져오거나 그리모를 가져와서 루드라를 서치, 그리고 메이션즈 소울즈를 특수 소환시켜서 플레르나 혼돈의 흑마술사를 덤핑, 그리고서 특수소환된 소울즈를 이제 루드라로 먹음으로써 2장을 땡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소울즈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필요없는 마법 카드가 있을 때 그때 또 2장 먹고 이제 루드라를 통해서 또 2장 먹고 총 4드로를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드로를 많이 땡기는 부분으로 해서 연관을 좀 지어봤습니다. 일단 혼돈의 흑마술사가 들어갔던 이유는 역시 마법 카드를 셀비지 해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 마왕의 셀레네 같은 경우에는 묘지와 폐에서 특수 소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폐에 잡혀도 이제 셀레네가 등장했을 때 특수 소환이 가능하고, 시간꽃의 플레르 소시에르드 같은 경우도 일반 소환, 특수 소환 됐을 때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든 묘지든 상관없습니다. 소시에르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많이 덤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수 소환이 됐을 때 상대 묘지에 있는 카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에 신성 마왕의 셀레네가 나왔어요.
소재 3개를 깎고 소시에르를 특수 소환합니다. 그러면 소시에르를 특수 소환의 효과로 상대 묘지에 있는 카드를 한 장 먹고 바로 바렐랜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바렐랜드를 굉장히 쉽게 띄울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둘 다 마법사족이기 때문에 호수랄 매지컬라이즈 퓨전에도 충분히 대용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링크 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달크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달크를 넣어주시면 완벽해집니다. 꼭 달크 넣어주세요. 그래서 링크 영사 같은 경우에도 상대 묘지에서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 영사 1부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이 덱이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카드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2부 시작해볼 건데, 2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저 영사들 카드로만 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를 이제 조금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윗줄 같은 경우는 신심, 대체포, 트랩트릭, 철룡, 서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신기하게 볼 수 있는 카드 스위치 히어로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스위치 히어로라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명사덱에 이거를 넣어볼까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카드입니다. 명사가 사실 일반 소환권을 한번 쓰고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상대는 전개하는 카드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져야죠. 하지만 스위치 히어로라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 필드와 상대 필드의 몬스터의 카드가 같을 때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와 제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서로 바꿀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스위치 히어로를 통해서 한중간에 바꿔 먹어버리면은 전세 역전이 된다는 거죠. 상대 패는 패대로 까먹고 전개는 전개대로 했는데 스위치 히어로 하나 때문에 완벽히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철룡 서록 3장 풀투입입니다. 철룡 서록 같은 경우에도 견제용 카드로도 괜찮고 상대 묘지에서 몬스터만 살려올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엔 정말 딱 맞다. 네, 그래서 3장 풀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트랩트릭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철령소로 스위치 히어로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카드. 가뜩이나 이제 천억의 왕의 효과를 통해서 트랩트릭을 세트한 다음에 제 턴에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한 장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체포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실 명사덱이라는 테마가 상대 카드의 컨트롤을 탈취하는 효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포를 채용을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심. 당연히 뭐 3장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심 넣어놨습니다. 정말 위험할 때 아주 훌륭하게 카드들을 막아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채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블랙홀이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블랙홀.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명왕결계파와 함께 해서 이 3장은 약간씩 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경률장을 3장을 넣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는 넣고 굴려보고 있는 예정입니다. 블랙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상대와 제 필드 전부 다 파괴. 끝. 자, 그리고 이제 트리온의 충흑마, 그리고 소환승 서먼 프리스트, 아래쪽에는 충옥의 함정 속으로 크로노다이버 리단, 이수마스 바고스카, 이 친구들은 함께 세트가 됩니다. 일단은 서먼 프리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법 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번 덱에. 그래서 패에는 무조건 마법 카드가 잡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서먼 프리스트를 소환해서 트리온의 충흑마를 특수 소환해줍니다. 트리온의 충흑마가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상대의 마음 카드를 한 장을 파괴하거든요. 근데 이게 턴제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온의 충흑마가 용병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소환됐을 때 충옥의 함정 속으로라는 카드를 확실하게 서치를 해오기 때문에 충옥의 함정 속으로 같이 수량에 맞게 2장씩 채택을 해줬습니다. 물론 서먼 프리스트도 2장 이렇게 총 6장 채택을 했고, 리단과 바고스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들이죠. 제가 조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 리단을 꺼내고요. 제가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바고스카를 꺼내서 조금 농성을 해주시는 방법,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딱히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왜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태는 식인 곤충입니다. 이 친구 그래도 리버스 카드입니다. 리버스 카드고 레벨이 4예요. 효과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단은 이 친구가 전투로는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이 친구가 리버스가 돼서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 카드 한 장을 파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대 몬스터의 원래 공격력만큼 공격력이 올라가요. 더군다나 상대가 만약에 전사족이다. 근데 이 친구가 곤충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사족 몬스터를 터뜨리면 얘가 전사족이 됩니다. 하나 터지고 나면은 어떻게 뭔가 필드를 막아야 될 방법이 없는데 얘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필드가 은근히 튼튼해지는 기분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장 풀투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4기 때문에 리단이라던가 바고스카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채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있는지 모를 환상소환사.
이 카드가 이제 이번 카드의 굉장히 핵심 히든 카드 와도 같은 카드입니다. 일단 이 친구도 리버스가 되면은 필드 위에 있는 몬스터 한 장을 먹고 엑스트라 덱에서 카드 한 장을 특수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드 이 세 장을 채용을 했는데 환주의 화가성 블룸 디바와 혼돈허마 아미타일 라쇼몽이 될 겁니다. 라쇼몽 같은 경우에야 상대한테 던져주고서 스스로 필드를 제외해야 되고 아미타일이 공짜로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환상소환사에는 디메리트 제약이 있습니다. 이 카드의 효과로 특수환된 몬스터 같은 경우는 그 턴 엔드 페이지에 파괴되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화가성 블룸 디바 같은 경우는 전투 효과로는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를 막아요.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투하는 카드와는 거의 무적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 일적 같은 카드를 받지 않는 이상이야 정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버티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상대의 전개라던가 공격을 많이 막아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한 장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욕탐 같은 경우에야 뭐 60장이기 때문에 10장이 제외가 되더라도 그렇게 큰 디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2장 채용을 했고요. 명왕 결계파 요것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 필드를 좀 뚫기가 힘들다 그런 명결파를 써서 효과가 맞고 이제 전투로 어떻게든 뚫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명결파는 뭐 다른 걸로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매지컬 라이즈 퓨전과 퀸텐 메이션 얘네 둘은 뭐 항상 따라와야죠. 메이션 덱이기 때문에 애초에 영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갈릴 거고 서문 프리스트 같은 경우도 뭐 엑시즈 소회를 사용하면 또 계속해서 갈릴 거고 환상 소환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갈릴 예정이고 링크 영사도 있겠고 뭐 마도 원전 크롤리 같은 경우도 마법사족이고 셀레네도 마법사족이기 때문에 묘지에는 정말 다양한 속성의 다양한 종류의 마법사족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매지컬 라이즈 퓨전 하나를 통해서 퀸텐 메이션 딱 나오게 되면은 유사 블랙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60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소개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뒤쪽에 리플레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60 리버스 영사덱이었습니다. 요즘 메타에 맞게끔 한다면 조정이야 가능하겠지만 사실 화력이 안 나옵니다. 그 전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템포를 늦출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특히 이제 령사라는 테마 자체가 상대 카드를 탈취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최대한 초점을 맞췄다라고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덱 같은 경우는 질겜 덱에 한없이 가깝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짠다고 하신다면은 약간은 말려드리고 싶다라는 느낌? 다만 이제 뭐 6%라던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쪽에서는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샤오 안녕.